대수 하기 전에 간단한 OT를 하면 여러분 개념 공략법이라고 해가지고 교재를 다 받았을 거고 그 교재가 수업 교재예요. 교과 과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는 게 있고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 내용이라고 할게. 내용은 굉장히 양이 작아졌어요. 그지? 굉장히 작아졌다고. 그럼 이제 문제가 수능 문제가 똑같이 쉬워질 거냐? 양이 작아지면 쉬워질 거냐? 그렇지 않지. 그죠? 뭐가 높아지냐면 어떻게 쓰일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사용하는 방법의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개념이 내려간 동시에. 개념의 양이 줄어든 동시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지.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지. 개념은 되게 작아. 양이 작단 말이야. 예전에 비해서 되게 작아. 선생님 양이 많은데요? 아니야. 양이 작아졌어. 되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번엔 여러분 수능도 그렇죠. 수능도 보면은 이제 공통 과목만 시험 보잖아. 문이과가 없어지고. 그치? 그러니까 양이 줄어들었다고. 그럼 이제 문제가 쉬워질 거 아니야.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도 이제 점점 개정되면서 교과서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간단한 개념은 간단하게 정말 간략하게 정의라든지 간단히 얘기하고 거의 내용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식이야. 예를 들어서 하윤이하고 민재라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막 만나서 딱 만났는데 어떠한 사건을 겪었어.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둘이 고민했는데 야,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막 해결하는, 그지? 그런 과정을 교과서에 실린다고. 교과서가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고 개념은 최대한, 물론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이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야.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쓰일 거냐. 이거에 포커스를 잘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단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수하고 로그지. 지수와 로그라고. 그래서 지수와 로그를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를 배워요? 식을 정의하지. 지수라는 식, 로그라는 식을 정의하고 또 정리한다고.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해요? 연산을 하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치? 그 다음에 뭐예요? 배우는 순서가 이렇죠.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연산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걸 이용해서 또 이제 뭐를 배워? 지수와 로그 함수를 배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에서 뭐를 배워? 그래프의 배형이 어떻게 생겼냐,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의역이라든지 치역이라든지, 그치? 이런 범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를 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를 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죠. 지수로고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성질을 좀 알아본다고. 그러고 나서 뭐를 해? 활용을 하죠. 활용을 하는데 이때 활용을 뭐를 해?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활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방정식, 지수로고 방정식 어떻게 풀 거냐? 어떤 원리에서 풀 거냐? 부등식도 어떤 원리에서 풀 거냐? 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가 지수로고 함수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배우는데 삼각함수 똑같아. 삼각함수를 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정리할 것이냐. 삼각함수가 당연히 각의 얘기 나오겠지. 각을 어떻게 새롭게 더 정의할 것이냐. 그치?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모양이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탄젠트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그치?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보다는 특히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정근선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 그래프의 성질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 최대체수 같은 문제, 그치?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은 삼각항형의 응용이라고 배워요, 따로. 이때 무슨 사인 공식이라든지 코사인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우죠, 그죠? 그래서 도형을 이용해서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삼각형에. 알겠어요?
이런 거 좀 계산을 한다고. 알겠지? 각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을 배우는 건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수열도 배우죠. 그죠? 수열은 크게 두 가지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거나 또는 일반 수열이거나.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일반적인 수열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쉽잖아. 지수잖아, 지수. 책 피세요. 책 피세요. 간단히 OT를 좀 해봤고요. 처음에 지수에서 이제 뭐를 배울 것이냐면, 처음에 우리 교재, 선생님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번 주에 되게 추웠잖아.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되게 추웠는데, 선생님 목요일 밤이었나? 새벽까지 교재 작업 뭐 여러 가지 좀 하다가 새벽 1시쯤에 집에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걸어가잖아. 차 안 타고 다니잖아, 선생님 요즘에. 걸어갔다가, 민재야, 선생님 깜짝 놀랐어. 여기 뭔가 딱딱한 거야, 뭔가. 되게 차갑고. 딱 만졌더니 콧물이 알겠어요. 콧물이 진짜 얼었어. 내가 살면서 그 경험을 내가 한 2번 정도 해보거든. 한 3번 정도 해보거든. 그 3번 중에 2번은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코가 이게 얼어가지고 말이세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3번째 당했는데 되게 신기하면서 안 얼어 죽은 게 참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괜찮았나 모르겠어. 자, 첫 번째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배울 거야.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배울 건데요. 번호를 이렇게 하자. 거듭제곱근을 배울 거야. 여러분 그 1번 보시면 거듭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야. 우리가 이 A의 n승이라고 쓰잖아. 그죠? 우리 A의 n승이라고 쓸 때 우리가 이 n을 뭐라고 하니? 이 n을 뭐라고 해? 지수라고 하죠. 이 A를 뭐라고 해? 미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의 n승을 그냥 A의 거듭제곱이라고 그냥 통틀어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n을 뭐라고 해?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거듭제곱의 n 거듭제곱의 미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읽을 때 뭐라고 해? A의 n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지. A의 n제곱.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거 하기 전에 지수법칙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거듭제곱근을 하기 전에 지수법칙을 간단히 확인하자. 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벌써 하품이 나와. 첫 시간인데. 그리고 내가 이거 수업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언급하겠는데, 수학 고통의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수학의 어떠한 등급, 일정한 등급 이상을 1등급 이상, 그치?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 필요한데 그 고통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 1등급을 맞기 위해서 고통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고통이 필요하다. 그치? 근데 지금 그 10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데, 그 10이라는 고통을 나눠서 나중에 한꺼번에 나중에 막 닥쳐가지고 닦으면 굉장히 큰 고통을 얻겠지. 그 고통을 밀리면.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수학 고통을 언제 가장 많이 받는 게 좋냐면 방학 때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왜? 시간이 많이 남잖아. 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아니야? 겨울방학이 길기도 하고 사실은 여름방학은 너무 짧잖아. 3주잖아. 그치? 그래서 겨울방학 때 수학을 좀 많이 해야 학기 중에 그나마 편하다. 선생님, 겨울방학 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학기 중에 좀 안 편한데요? 그러니까 1등급을 못 받지 않았을까? 겨울방학 때 진짜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진짜로. 학원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겨울방학이 제일 힘들어. 왜냐면 특강도 많고 길지, 일단. 겨울방학이 지나면 1년의 반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 진짜 지겹거든. 니네들도 힘들겠지만 선생님도 힘들거든. 그 정도로 그 고통을 좀 느껴야 돼요. 선생님, 최대한 많이 수업을 듣고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아. 민재야, 너 2학기 때 미적분 2 하잖아. 그치? 너 3월, 너 지금 뭐지? 여름방학 때 부랴부랴 미적분 2 하잖아? 학기 중에 미적분 2 할 시간 없어. 왜냐면, 대수하고 미적분 1만 나가기도 바빠. 그렇잖아. 근데 이제 2학기 때 미적분 2를 하려고 여름방학 때 막 부랴부랴 하잖아. 3일 동안? 할 수도 없어. 할 수는 있어. 매일매일 와야 돼, 그 대신에. 작년에 2학년 애들도 여름방학 때 미적분 2를 안 해서 여름방학 때 막 들은 애들 있었거든? 2학기 때 개고생했어요. 개고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아무리 수업을 해도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 문제를 푼대. 알 것 같대. 근데 시험 문제 내면 맨날 틀려. 막 40점, 30점 이런 애들 무수히 많았어. 이게 왜 그러게? 여름방학 때 부랴부랴 해서 그래. 최소한 미적분을 알아들으려면 3바퀴 돌아야 되거든? 3바퀴는 돌아야 돼. 이런 소리는 내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할 거야, 아마. 미적분 2를 하려면 3바퀴는 돌아야 돼. 양도 많고 내용이 어려워. 너는 미적분 2 안 나는데 선생님, 화목토잖아. 화목토 세 타임이거든. 또 곰곰이 생각해봐. 빨리 생각해야 돼. 당장 내일 수업이니까. 선생님, 그래도 대수하고 미적분 너무나 하기도 힘든데, 미적분 2 될까요? 미적분 2는 숙제 없어. 나는 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자유야. 더 이상 강요 안 할게. 더 이상 강요하는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강요해도 괜찮아. 2학기 때 부랴부랴 하면 너무 힘들어. 지수법칙 첫 번째. 알고 있는 거.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자, 얘는 A의 M 더하기 N승이라고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그냥 이렇게 배우자. A의 M승 빼기 N승. 나눠주면 뭐야? 지수끼리 빼준다. 이게 중학교 때는 3가지로 배웠을 거야. M이 0보다 클 때, N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근데 그냥 이렇게 외우자. 자, 세 번째. A의 M승의 N승은 뭐다? A의 N 곱하기 N승이다. 네 번째. A 곱하기 B의 N승은 A의 N승, B의 N승이다. 됐죠? 물론 5번째도 있긴 있어. A분의 B의 N승은 A의 N승분의 B의 N승. 근데 이거는 생략했다. 그냥 얘랑 통쳐서. 알겠어요? 자,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문제가 나오죠. 거듭제곱근. 얘는 별표 쳐야죠. 학교 시험에도 물론이고,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x의 n,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a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x를 뭐라고 하냐면 x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x를 뭐라고 한다고? a의 n 제곱근. 그럼 우리가 봐봐. 36에 제곱근은 뭐니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39의 제곱근은 우리가 x라고 놓는 거야. 뭐라고 쓴다고? x라고 놓고 뭐부터 적어? 뒤에서부터 적는 거야. 36의 제곱근. 됐습니까? 그때 x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36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36의 제곱근은 우리가 x를 뭐라고 해? 6도 되고 마이너스 6도 되잖아.
그래서 뭐 얘를 통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쓰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이걸 읽는 거. 그리고 얘를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얘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5번에서 자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27에 세제곱근 세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떠한 그 세제곱근이 x라고 하면 마이너스 27이고 세제곱근 얘 쓰고 얘 쓰는 거야. 뒤에 값 쓰고 얘 쓰는 거야. 그럼 이 x값이 답이잖아.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쓰는 거지.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이죠. 27은 이꼴 0. 그래서 이 인수분해해서 풀겠죠. x 플러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꼴 0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이 x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3이고. 됐어요? 또 하나는 얘 근해 공식에서 풀겠지, 사실은.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냥. 자, 공식 풀면은 얘가 뭐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다가 4, 9, 36 빼주면 얼마니? 27? 그래서 얘가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27이니까 이렇게 쓰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27에 세제곱근은 몇 개가 있는 거야? 사실은 3개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3하고 뿔마 때문에 2개가 생겨서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고 하는 거야. 일단은 무조건 3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의 n승을 해서 a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데 a의 n제곱근에 개수는 몇 개냐 물어보면 이때 x의 n제곱근의 개수는 뭐냐면 이 n차 방정식의 해라고. 이 n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야? n개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조건 n개인 거야. 그 다음에 또 16의 4제곱근 4제곱근은 뭐냐? 그럼 그걸 우리가 x라고 놓고 얘를 16이고 4제곱근 x를 4제곱해서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에 자 x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있고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i도 있지. 얘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x 16에 4제곱근도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라고. 무조건. 왜? 4차 방정식이니까. 괜찮니? x의 백승이 마이너스 1이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x를 우리가 뭐라고 해? 마이너스 1의 100제곱근이라고 부르지? 마이너스 1의 100제곱근 몇 개이니? 100개야, 100개. 맞아? 그걸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몇 개라고? 100개라고. 다, 100개가 다 허수일 거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곱근에 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실수인 제곱근이라고 돼 있어요. 거듭제곱근. 실수인 거듭제곱근. 실수인 거듭제곱근을 하기 전에 이거는 또 살펴봅시다. 얘랑 구분할 거야. 얘랑 n제곱근 a랑은 다르다 그랬었지. a의 n제곱근은 이 a 자 x 어떤 거에다가 n승을 해야 a가 되는 그 x가 a의 n제곱근이야. 맞아. 어떤 것에다가 n승을 해야 a가 되느냐? 그걸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지. 근데 n제곱근 a는 뭐냐면 무조건 얘야. 얘는 있는 거야. 얘가 n제곱근 a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얘를 루트 3이라고 읽잖아.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루트 3이라고 읽잖아. 한국말로 읽으면 얘 뭐라고 하면 제곱근 3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쓴다고? 얘가 제곱근 3이야.
얘가 뭐라고 쓴다고? 제곱근 3. 그냥 얘를 읽는 거야. n 제곱근 a. 알겠어요? 우리가 봐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몇 개 있었어? 3개 있잖아. 근데 우리가 세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27하면 세제곱근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7 이렇게 적는 거야. 알겠어요? 얘랑 얘랑은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거기 물론 이 얘기가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는 교재 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일단 보자. 얘들아,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뭘로 관찰할 수 있어? 식 자체로 관찰할 수도 있지만 뭘로 관찰할 수 있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로도 관찰할 수 있지. 그치? 방정식의 실근은 뭐로 관찰할 수 있어? 그래프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y x, 자, 우리가 x의 n승, x의 n승이 꼴 a가 된다. 이거 일종의 n차 방정식이잖아. 얘 실근이야, 실근.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뭐의 개수? 실근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실근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나타내? 그래프로 y꼴 x의 n승이란 그래프와 y꼴 a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교점을 가지고 실근을 만들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n이 홀수일 때,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 n이 홀수일 때는 먼저 얘가 1차 n이 1이나 3이나 4나 1이나 3이나 5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3차면 이렇게 생겼고 5차면 이보다 좀 더 가파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 1차면 이렇게 직선이겠지만 알겠어요? 그럼 봐봐. A란 놈이 양수일 때는 만나는 점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이때 이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물어보면 얘가 y꼴 x의 n승이라고 나왔을 때 이게 y꼴 a라는 놈이 생겼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그럼 얘가 n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0일 때도 하나 있죠. a가 0일 때도 하나 있죠. 무조건 뭐야? 0이죠. 만나는 교점이. a가 음수일 때도 하나 있죠.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얘가 뭐야? n제곱근 루트 그대로 a라고 쓰는 거야. 선생님, a가 양수일 때도 얘고 a가 음수일 때도 얘예요? 이때 얘는 a가 음수잖아. 그럼 얘도 뭐야? 음수야. 알겠어요? 이 자체도 뭐야? 음수지?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데, 27의 세 조건 중에서 실수인 거는, 예를 들어서,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얘가 x의 세제곱하고 27하고 만나는 점이잖아. 그럼 우리가 보시면, 얘는 오호, 이놈이 양수기 때문에, 이 x란 놈은 뭐가 되겠니? 그럼 세제곱근 루트 27인데 얘는 네가 알다시피 얼마야? 얘는 3의 몇 승이야? 3승이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 3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얘를 우리가 쓰니 어떻게 쓰니? 그럼 우리가 x란 놈이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7 쓰는데 이가 홀수 제곱근이면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27 써서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 얘가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y꼴
x의 n승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그럼 거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n이 짝수일 때. 그랬을 때 a가 양수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럼 두 개가 나오죠.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나와?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해? 얘를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n제곱근 루트 a에다가 뭐 쓰고? 마이너스 붙인 놈이 나오는 거야. 대칭 관계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n이 0일 때는 우리가 몇 개 나오니? 그럼 a가 0일 때는 몇 개 나오니? 한 개 나오죠. 0 하나 나오죠. 만나면 한 점이니까. a가 음수일 때는 몇 개 나오니? 안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16에 제곱근은 우리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실근이? 두 개 나오는 거야. 그게 뭐가 나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고, x의 5승, x의 뭐 4승, 4승이 2가 됐다. 그럼 몇 개 나온다고 얘도? 실근이 몇 개 나온다고? 원래는 몇 개 나와? 2의 4제곱근은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오는데, 실근으로 우리가 한정을 지면, 복소수가 아니라 실근으로 하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고 짝수일 때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지? 그 2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제곱근 2라고 쓰자는 거야. 알겠어요? 괜찮니? 실근으로 한정하면. 알겠어? 근데 x의 제곱해서 얘가 마이너스 16이 된다. 그럼 얘가 음수지. 그럼 x가 실근으로 확정하면 얘는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6페이지의 아래로 되어 있죠. 됐니?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뒷장 넘겨보면 기본 문제가 쭉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풀어볼 거고요. 시간 관계상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풀겠습니다. 일일이 문제를 다 적고 풀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가 세 타임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지수는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도. 그치?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당연히 그 교재 순서에 맞게끔 진도를 나갈 건데요. 진도만 나가고 여러분 그 숙제를 내줄 거 아니야. 숙제를 풀어줄 시간이 따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금요일 있잖아. 금요일 날 숙제 풀이하고요. 숙제 풀이가 들어가고요. 이때 시간이 나오면 확인 학습도 할 거야. 이때 일주 배운 거 구주 확인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진도를 안 나가니까 숙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내가 뭐를 줄 거냐? 워크북을 줄 거야. 워크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줄 거거든? 그 워크북을 숙제를 줄 거야. 알겠어요? 그냥 프린트로 나눠주면 여러분 또 프린트도 안 모으고 잊어버릴 거니까 얇은 책자로 해서 가지고 나눠줄게. 대수 전 과목.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진도를 안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 배웠던 거 확인 학습 및 숙제 문제 풀이니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보여? 자, 옳은 거 모르는 거거든? 15의 세제곱근은 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x 쓰고 15 쓰고 세제곱근에서 뒤에서부터 쓰는 거야. 15의 세제곱근 x야. 그럼 얘 몇 개야? 몇 개야? 3개지, 3개. 여기 실수란 말이 없잖아. 세조건 중에서 실수인 건 예뿐이다 그러면 맞거든? 근데 그 실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예뿐이다 그러면 틀렸어. 원래 3개야. 그치? 마이너스 1의 세조건 중에서 실수인 건 없다?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일 때는 우리가 무조건 몇 개 나와? 실수인 거. 하나 나오죠? 그래서 얘도 답이 아니겠지. 얘도 답이 아니고. 4의 4제곱근, 그러면 우리가 4하고 어떤 거를 4제곱해야 4가 되느냐? 라고 하는 거는 얘하고 얘다? 맞아, 틀려? 얘 지금 2개밖에 없지? 몇 개 더 나와야 돼? 2개 더 나와야죠. 4개니까. 나머지 2개는 허근이겠지? 자, 3의 n제곱근은 몇 개다? n개다. 맞아, 틀려? 맞아, 얘가. 그죠? 4번이 맞는 말이야.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n 제곱 중에 실수인 것은 2개가 아니라 빵개죠. 됐죠? 자, 2번 문제. 또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0의 세제곱근은 없다? 아니죠. 하나 있죠? 홀수 제곱근이니까 하나 있죠, 무조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몇 개야, 무조건? 한 개죠.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이니까. 7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예쁩니다. 얘가 7이 양수니까 뿔마가 붙겠지? 그래서 얘도 답이 아니야. 지금까지 답이 없어. n이 2 이상의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2개다? 아니죠. 얘가 음수니까 빵개죠. 답은 5번이겠죠. n이 2 이상의 홀수일 때 마이너스 n 제곱 중에서 실수인 건 하나뿐이다. 이게 맞죠? 그죠? 문제 이렇게 풀 때 애매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32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다.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이놈이 양수라는 거, 그리고 얘가 세제곱근, 얘가 홀수라는 거 확인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기억은 참이죠. 무조건 얘가 홀수면 무조건 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죠. 실수인 거. 마이너스 32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가 아니라 빵개죠. 81의 4제곱근 중에서 4제곱근은 얘다. 4제곱근이니까 4개가 나온 거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3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의 3승, 3의 0승. 우리가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27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죠? 얘는 뭐냐면 27분의 1이라는 거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이 예전에 했으니까. 그죠? 1이겠죠? 그럼 얘가 양수.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얘가 음수. 얘 양수야. 몇 제곱근? 그냥 제곱근. 제곱근은 그냥 2승이라는 얘기야. 쉴 수 있는 것의 각 개수를 PQR이라고 하지. 그럼 얘의 제곱근 몇 개야? 2개죠. 양수니까. 얘는 몇 개? 0개. 얘 양수니까 몇 개? 2개. 그래서 총 몇 개? 4개가 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5번) 2의 4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x라고 하지. 2의 4제곱근 중에서. 그럼 이렇게 써야겠죠? 우리가 x의 4제곱근이니까 2의 4제곱근. 얘가 x가 뭐라고요? 양수. 양수, 음수 이런 거 나타낼 수 있는 건 실수란 얘기야. 선생님, 4-는 양수 아니에요? 마이너스 4-는 음수 아니에요? 허수는 양수, 음수 나타낼 수 없어요? 양수, 음수 얘기한다는 건 바로 실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양수인 것을 x라 쓰니까 x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4제곱근 2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x의 n승의 세 자리 x의 n승이, 그럼 여기 n승을 붙이는 거야. x의 n승. 그러면 얘는 4제곱근 루트 2의 n승인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세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들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이 지수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얘는 2의 몇 승이야? 4분의 1승인 거 알고 있지? 밖에 거분의 안에 것은. 기억나니?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2의 4분의 1승이야. 됐습니까? 이게 n승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의 4분의 n승이 되는 거죠. 얘가 무슨 자연수가 된다고?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럼 세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은 이놈이 자연수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놈도 뭐가 돼야 돼?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 얘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연수 또는 0. 0까지 쓸게. 2의 영승도 1이니까 자연수가 될 수 있죠. 근데 얘가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이놈이 자연수를 세는 거 우리가 n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치? 그럼 2의 몇 승이? 2의 몇 승? 2의 7승. 또 2의 8승도 괜찮죠? 2의 9승도 괜찮니? 2의 10승은 1024니까 4자리가 되겠지? 그러면 4분의 n이 7 되는 거, 4분의 n이 8 되는 거, 4분의 n이 9가 되는 거겠지? 이때 n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뭐니? 물으면 4, 7에 28, 4, 8에 32, 4, 9, 3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n들의 다 더하면 얘 다 더하면 답이다 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럼 답이 96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조금씩 이제 활용을 들어갔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이거 밀주치고 얘를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 n제곱근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a의 n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 x가 뭐야? a의 n제곱근이라고 쓰는 거야. 자, n제곱근에 쓸 수 있는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지. fn a라고 하자. 얘 중에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생각해봐. 핵심 뭐냐면 여기 있는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여기 있는 이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f 여기가 짝수야. f 여기가 n이 들어갈 놈이 홀수야. 그럼 f 여기 홀수이고 여기가 a가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몇 개야? 얘가 n이 홀수야. 실수인 거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실수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여기 a야. 그럼 얘는 또 세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됐죠?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몇 개? 2개. a가 0수일 때는 0일 때는 한 개. a가 음수일 때는 빵 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숫자를 이렇게 쭉 적으면 얘가 짝수고 음수네? 그럼 얘가 0이야. 됐어요? 얘가 홀수니까 무조건 한 개고요. 얘 짝수고 양수니까 2개다. 그래서 0, 1, 2 더하면 답이다 라고 하는 거야. 됐니?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7번 문제. A의 세제곱근 중에서 또 써야겠죠? 이거 또 나타내야 돼. 자, A의 세제곱근 중에서 제곱근. 얘를 X를 뭐라고 한다고? A의 세제곱근. 이거 무조건 이걸 보자마자 이걸 만들어야 돼. 이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냥 암기하듯이. 알겠어요? 딱 보자마자 그냥 딱 써야 돼. 알겠어? 이 문제 쓰이든 안 쓰이든 써야 되는 거야. 8의 6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인 것과 서로 같대. 그럼 우리가 x의, 세제곱근의 실수인 건 우리가 얘를 홀수제곱근이니까, x란 놈이 뭐냐면, 세제곱근 루트, 그냥 a라고 쓰면 되죠.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그치? 얘가 뭐랑 똑같다고? 8의 6제곱 중에서 음수인 것과 같대. 8의 6제곱근은 뭐니? 물어보면, 이렇게 쓰겠죠. 어떤 숫자가 있는데, 6승해야 8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음의 실수. 그럼 얘가 x가 될 수 있는 건 뭐니? 물어보면 마이너스 루트 6제곱근 8이지. 근데 우리가 이거 밖에 거분이 안에 거 승이니까 얘는 8은 2의 3승일 거야. 마이너스 붙이고 2의 3승하고 얘가 6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이고 벌써 돌려요. 마이너스 2의 몇 승이야?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얘하고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랑 같으니까 3의 제곱근 A. 그럼 A의 몇 승? 3분의 1승인 거지. A의 3분의 1승이
마이너스 2의 2분의 1승하고 같은 거야. 됐어요? 그럼 A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야. 선생님, 2분의 1의 밑이 A,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입니다. 이 2에다가 이 밖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래서 A가 음수인 거야. 그럼 전체를 몇 승하면 A가 나올 수 있어요? 3승하면 A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여기 전체에다 몇 승하면 돼요? 3승하고 지수법칙에서 이 전체에다가 3승하는 거야. 전체에다 3승하고. 마이너스에 3승하면 그냥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라는 놈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이라고 쓰면 돼요. 이제 B라는 놈만 나타내면 되죠? 자, 양의 실수 B의 제곱근 중에서 노란색으로 해볼까, 이거는? 양수인 것과, 그러면, 양의 실수 B의 제곱근이 양수인 것. 그럼 우리가 그게 뭐야? X가 루트 B라고 쓸 수 있죠. 물론 얘는 B의 2분의 1승이라고 써도 괜찮죠? 4제곱근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과 서로 같다. 그럼 우리가 얘는 2의 몇 승? 4분의 3승. X의 3승.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뭐니? 물어보면 얘가 X가 될 수 있는 놈은 3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2의 4분의 3승에 3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우리가 A가 뭐가 돼? 2의 4분의 1승이죠? 그게 이놈하고 이놈하고 어떻다고? 같다라고. 그럼 이놈이 B의 2분의 1승하고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B는 뭐가 되니? 그럼 2의 몇 승? 2분의 1승이죠? 괜찮니?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때 A 더하기 B를 A랑 B랑 더하면 뭘까 물어보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얘는 봐봐. 여기는 이놈은 2분의 3승은 우리가 뭐냐? 그럼 얘가 2 루트 2지. 얘는 뭐니? 물어보면 얘는 2 루트 2죠? 얘는 루트 2가 되죠? 그럼 이놈하고 이놈하고 더하면 뭘까요?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뭐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고 쓰면 되겠다. 됐어요? 여섯 제곱근 중에서, 그죠? B의 제곱근 중에서 갖고, 마이너스 4 루트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서로 같다. 그쵸?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